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 상당수가 문법책에서 아마 have는 또 이제 진행형으로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이번 강의를 맡게 된 저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공부하며 대학을 다녔고 10여 년간 대형 어학원에서 강의를 했으며 영어 외에도 라틴어와 독일어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항상 영어 동사를 공부를 할 때 그 중심 의미를 잡으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특히나 뭐 have나 뭐 do, 그 다음에 get, 뭐 make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정말 자주 쓰는 그런 기본 동사들은 그 본 바탕이 되는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 다양한 의미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 뜻이라는 건 결국 그 중심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본 바탕이 되는 그림,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 다음부터 파생된 의미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 힘을 제가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중심 의미, 바탕이 되는 그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제 우리말에 길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길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셨을 때 딱 떠오르는 어떤 그림이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바탕으로 이제 뭐 수단, 그리고 뭐 방법, 그리고 운명,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길이라는 단어를 문맥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모든 파생된 뜻들은 결국은 길이라는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본 바탕, 그 그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림에서 출발합니다. 영어 단어 공부는 늘 그러해야 합니다. 특히나 동사는 정말 그것이 핵심입니다. 지난번 get에 이어서 한번 have로 들어가는 첫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단어를 처음에 말씀드릴 때 어원부터 한번 찾아보거든요. have의 어원을 찾아봤습니다. 자, 결과는요. 이렇게 긴 뜻이 나오는군요. 자, 여기서 제가 불필요한 부분은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일단 옛날 영어에서 Old English에서는 이걸 하반이라는 단어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서 지금은 have라는 단어로 바뀌었고요. 독일어에는 여전히 haben이라는 동사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과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영어와 독일어는 사실 같은 계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have라는 단어의 중심 의미는 소유하다, 잡다, 그리고 뭐 경험하다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본 바탕이 되는 이런 그림들에서 무수히 많은 뜻들이 파생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어요. 뭐 소유하다, 그리고 잡다, 뭐 경험하다, 이건 다 다른 의미 아니냐, 그것이 어떻게 기본 본 바탕이 되는 그림이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 개념들을 하나로 좀 뭉쳐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드리는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말들은 다 다른 것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내가 무엇을 잡아야 내 것이 되고, 내 것이 된 것을 우리는 내가 소유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잡고 하는 것은 뭐 특별하게 실체가 있는 물체뿐만이 아니고 뭐 생각이나 개념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과 개념을 잡으면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것을 뭐 몸으로, 그리고 머리로 만지고 또 기억하고 하는 것이 바로 경험하다라는 말과 또 일맥상통하죠.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단어의 다양한 뜻은 결국 하나의 그림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 have라는 동사는 우리말의 이 갖다라는 단어와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갖고 또 관계를 갖고 경험을 갖습니다. 제가 늘 애용하는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 한번 have의 의미를 찾아봤는데 너무 좀 자세하게 나눠 놓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제가 제외를 시키고 중심 의미가 될 만한 것들, 그것들을 한번 직접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많은 의미들 중에 이제 오늘은 첫 번째로 뭐 own, 그리고 hold, experience, 이 정도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own, 그리고 hold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사전에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뭐 have something은 뭐 own, hold, 그리고 뭐 possess something이다. 저희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런 정의죠. 자, 그래서 제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굉장히 쉽습니다. He has a new phone and a car. 이 문장의 뜻은 당연히 뭐 그는 새 폰과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have를 그러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단순 현재형으로 쓰면요, 뭐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have 할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유한다는 의미로서 사용을 하죠. 그러므로 이것은 이제 일반적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뭐 그는 새로운 뭐 스마트폰과 그 다음에 새로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냥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Yesterday
I had a new pair of shoes. 자, 이 문장을 해석을 할 때 나는 어제 새 신발을 한 켤레 소유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어제 나는 새 신발을 한 켤레 샀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Tomorrow I'm going to have a new house. 이 문장을 보는 원어민들은 대부분 내일 나는 새로운 집이 생긴다. 딱 우리말의 이 정도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집을 내일 사거나 아니면 이미 샀는데 내일 내가 그 집으로 뭐 이사를 들어가거나 어쨌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이 문장을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자, have는 가지다 라는 뜻인데 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은 의미가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께서 물어보시면 아마 영어 원어민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왜 생긴다라는 말을 하냐? 그렇죠. 생각해보시면 우리는 내일 뭐뭐가 생긴다라는 말을 할 때 문맥에 따라서 뭐 내일 산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이다, 내일부터 거기 살기 시작한다, 어떤 식으로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생기다라는 단어가 갖는 원래 그 바탕이 되는 의미를 여러분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셨기 때문입니다. 영어도 똑같습니다. 다만 영어는 외국어고 한국어는 우리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영어만 우리가 유독 난해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마 이해를 하셨다면은 이 문장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He had a new smartphone and a car yesterday. 자, 이 말은 사실 그러니까 He got a new smartphone and a car yesterday. 이렇게 바꾸셔도 좋습니다. 지난번에 썼던 get 특강에서 이 get은 사실 buy의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죠. have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이 문장은 당연히 그가 어제 그것들을 샀다라고 대부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때는 he got 이라고 바꿨을 때 전혀 이상한 점이 없는 거죠. 우리말에 이제 갔다 그리고 얻다, 예, 이런 단어들이 사실 사다와 또 일맥상통하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당연히 have나 get은 buy의 의미와 또 통할 때가 많습니다. 자, 혹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I don't have that much money with me now. 지금 나는 그 정도 돈은 없다. 예, 그냥 이런 의미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렇게 쉬운 문장을 뭘 얘기를 하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사실 여기서 have something with somebody 이 표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처음에 이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보니까 차이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이 두 문장을 잘 들어보세요.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Do you have your driver's license with you? 이 두 문장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냥 have만 썼을 경우는 이 사람이 그냥 그거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소유하고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나 have something with somebody 이런 구문을 얘기를 했을 때는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Do you have a driver's license? 라는 말은 너 운전면허 땄냐? 이 말로 이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Do you have your driver's license with you? 라는 말은 지금 운전면허 좀 보여주세요 라고 보통 경찰관이 얘기를 할 때 많이 쓰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관사 사용한 것도 다르죠. 전자에는 a driver's license라고 했고요. 후자에는 your driver's license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운전면허를 땄는지 궁금해서 물어본다면은 운전면허라는 거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그냥 a driver's license라고 할 텐데 지금 보여달라고 지금 당신 운전면허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럴 땐 당연히 do you have your driver's license with you?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여러분이 보안관이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이거 어떻습니까? 자,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라는 말을 영어로 한번 해보시겠어요? 물론 가장 쉬운 거는 show me your ID 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좀 약간 협박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살짝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Do you have your ID with you? 그쵸? 예, 당신이 원래 갖고 있는 그런 ID이기 때문에 당신 아이디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지니고 있냐란 말이므로 have something with somebody 이 구문을 써서 Do you have your ID with you?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have가 experience의 의미를 갖는 경우입니다. 자, 사전에 이제 뭐 have something은 experience something의 뜻을 갖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자세하게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 드릴게요. I went to the party and had a good time.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나는 그 파티에 갔고 그 다음에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좋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는 결국 그 파티를 좀 즐겼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I went to the party
study and enjoyed it 이라고 바꾸어 보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enjoy로 바꿨을 때 말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 경험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have가 쓰인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나갑니다. 바로 이 표현 많이 보셨을 거예요. have a hard time ing라든가 have difficulty ing. 이거를 아마 이제 저희가 좀 수거로 외웠을 것 같은데 이 경우들이 모두 이 have가 사실 experience의 뜻으로 쓰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have a hard time ing는 내가 뭐뭐를 하면서 뭐 힘든 시간을 겪고 있다. 그리고 have difficulty ing는 내가 뭐뭐를 하면서 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말로 해석할 때 이제 겪다라고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딱이죠. 왜냐하면 겪고 있는 게 결국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 중 상당수가 문법책에서 아마 have는 또 이제 진행형으로 잘 쓰지 않는다 이렇게 많이 배우셨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신 구문들은 ing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I'm having a hard time getting over my ex. 나는 뭐 내 전 애인을 잊느라고 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 I'm having a hard time understanding the lecture. 나는 그 강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I'm having difficulty finding jobs. 나는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형으로 잘 쓰일까요? 자, 여기서 생각을 좀 해보시면은 경험한다는 거는 지속 반복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경험한다는 거는 뭔가 지속되고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행위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유하다라는 이 말은 사실 지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사실은 소유했다, 소유한다, 내가 뭘 가지고 있다, 이거는 어떠한 상태에 가깝죠. 자, 그런데 이제 have라는 동사 자체가 갖고 있는 그 의미의 바탕에 experience라는 뜻이 들어가 있는 거를 보면은 이 경험이란 뜻으로 보시면 사실 ing를 쓰는 거를 너무 당연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뭐 have가 뭐 먹다, 그죠? eat, 그리고 뭐 drink, 마시다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볼까요? 먹고 마시고 이런 거는 지속 반복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뭐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 지금 저녁 먹고 있어. 내가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나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야. 그러면 여긴 당연히 have를 ing형으로 써서 I'm having dinner now. 이렇게 얘기를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경험하다, 먹다, 마시다, 이런 뜻으로 have를 쓰는 경우는 당연히 진행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소유하다라는 말을 어떤 지속 반복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have는 진행형으로는 잘 쓰지 않는다 라는 말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문법이라는 거는 실제 말이 사용된 그 예들을 보고 후대에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문법책에 나와 있는 규칙을 100% 따르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제가 그 데이터를 쌓아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어서 일단 이렇게 한번 간단하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have의 용법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똑같은 해석이 나오잖아요. 과연 의미 차이가 없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have가 사실상 그 뭐뭐를 하다, 즉 do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o처럼 쓰인다, 뭐 이 말 자체는 그 옥스퍼드 영영사전에 나온 얘기인데요. 거기에 나와 있는 정의를 한번 그대로 보면은 to perform a particular action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런 표현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I have a shower every morning.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have 뭐뭐뭐라고 해서 내가 뭐를 한다라는 표현 사실 우리가 일반 회화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은 당연히 뭐 나는 매일 아침에 샤워를 한다,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have가 do의 의미를 갖는다. 옥스퍼드 사전에도 이렇게 나온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문장 어떨까요? I had a tennis game with my friends yesterday.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어제 친구들과 테니스 시합을 했다. 자, 그렇죠. 이제 우리도 보통 해석을 할 때
뭐 우리 시합을 했다 이렇게 하다라는 동사로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have는 do의 그림과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do의 그림과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자주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영어의 기본 동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뭐 have나 뭐 do나 뭐 take나 뭐 get 이런 단어들은 그냥 그 고유의 느낌을 가지고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의 여지를 남기면서 사람들이 편하게 쓰고자 하는 단어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 do라는 동사는 정말 좋은 동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문맥에서 다양한 뜻으로 내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실용어법사전에도 심지어 이렇게 실려 있는데, do를 쓸 때는 거의 모든 종류의 행위를 나타낼 수 있으며 뭔가 화자가 그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없거나 딱히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do를 쓰면 좋다. 이거를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말로 하는 것과 좀 비슷해요. 우리가 이제 동사를 만들 때 보통 어떤 명사 뒤에 하다를 많이 붙이죠. 뭐 빨래하다, 청소하다 이런 식으로요. 마찬가지로 영어에서도 그냥 do라는 단어를 어떤 명사 앞에다 쓰면은 그 명사 같은 그런 행위를 그냥 한다라고 되게 간결하게 쉽게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라면을 끓인다란 말 있죠. 심지어 이런 경우도 do ramen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가게에 갔는데 여기가 라면도 팔까? 이렇게 물어볼 때 그냥 do you do ramen here? 이렇게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그 숙제라는 단어가 이제 homework가 있죠. 그 앞에다가 대부분 이제 do를 붙이죠. 그래서 do homework라면 숙제를 하다. 그 다음에 빨래라는 단어는 이제 laundry가 있고요. 그래서 뭐 do laundry 그럼 빨래하다. 그리고 이제 설거지를 하다란 말로 영어에는 또 do dishes 란 말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실제로 이제 뭐 영어로 말을 하거나 간단한 뭐 채팅이나 뭐 이런 걸 할 때는 딱히 동사가 생각이 안 나면 어지간하면은 do를 쓰면 거의 다 통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여기 대해서는 또 do 특강을 할 때 자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보셨던 예문 중에 I have a shower every morning 이 문장이 있죠. 여기서 이 have가 좀 어색하다 이런 느낌을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미국 영어 베이스로 이제 영어를 배우신 분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은 미국 영어 베이스로 배우죠. 그러면 99%는 take a shower이라고 아마 외웠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신 이 have a shower 같은 거는 사실 영국 영어 베이스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have나 take 같은 기본 동사를 쓰고 뒤에다가 어떤 행위를 그냥 붙여서 그거를 한다라는 그런 묘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영어는 이렇게 명사로 표현하는 거를 진짜 좋아합니다. 우리말은 사실 동사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다라는 단어를 어떤 명사 뒤에 붙여서 뭐 샤워하다, 뭐 세수하다, 빨래하다 이렇게 이제 동사처럼 만들어 쓰는 걸 좋아하는 반면에, 영어는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냥 그 명사 앞에다가 어떤 기본 동사들을 붙여서 그런 행위를 하다, 이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동사 특강에서 다루고 있는 뭐 have라든가, 그리고 조만간 다루게 될 뭐 take, 뭐 do, 저번에 다뤘던 뭐 get 같은 단어들이 있죠. 이런 단어들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런 행위를 하다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뭉뚱그려 쓸 수 있는 좀 쉬운 단어, 원어민들 입장에서 그냥 뜻이 대충 맥락에 들어가면 말이 되는 그런 단어들이 다 이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 기본 동사들의 쓰임이 정말로 많은 거죠. 자,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표현을 할 때 미국 영어에서는 take를 좀 더 선호하고요, 영국 영어에서는 have를 좀 더 선호한다. 그냥 요 정도를 알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대표적인 예들을 좀 보여드리면은 take a look, take a shower, take a bath 이런 말들이 있죠. 요게 이제 미국 영어 쪽이고요. 그 다음에 뭐 have a look, have a shower, 그다음에 have a bath 이게 이제 영국 영어 쪽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께서 학교 다닐 때 배우셨던 그 사역동사라는 거, have가 그렇게 쓰일 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have가 사역동사로 쓸 때 그거를 옥스퍼드 영영사전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해놨는지를 한번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to tell or arrange for somebody to do something for you.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나를 위해서 뭘 하라고 시키는 거, 이런 거를 표현할 수 있다. have를 통해서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그 구조를 이제 밑에다가 정리를 해놨는데, 오늘 저희가 여기서 살펴볼 구조는 바로 요겁니다. have 바로 뒤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 보어로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 그 다음에 have 뒤에다가 목적어를 쓰고 목적 보어 자리에 동사의 ing형이 오는 경우. 자, 먼저 천천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ready to see Mr. Kim. Have him come in. 자, 이 말은 뭐 나는 김 씨를 만날 준비가 됐다. 들어오게 해.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have 뒤에 나온 이
이 힘이란 목적어가 come in, 들어오다 라는 이런 행위를 하도록 시키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은 뭐 전혀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The manager had all of us fill out the survey. 매니저는 우리 모두가 설문지를 작성하게 했다. 마찬가지로 조금 전처럼 매니저가 우리한테 fill out이라는 행위를 하게 했다. 그냥 이렇게 시키다로 보시면은 이 have가 사역동사로 쓰인 대표적인 예들이 되겠죠. 야, 그런데 이제 have라는 단어 자체는 일단 갖다라는 뜻이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쓰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지문법, 영어로는 이제 cognitive grammar이라고 하는데 이 분야의 권위자이신 이기동 교수님의 저서를 제가 참조를 한 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가 사역동사의 쓰임이라고 알고 있는 이 구조는 대부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목적 보호 자리에 to를 쓰거나 또는 안 쓰거나 어쨌든 그 뒤에 동사가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기본 뜻은 이제 이 주어가 목적어를 그 동사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표현을 하는데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제 이 to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그냥 이 정도로 보시면 가장 기본적인 사역동사의 룰이 될 것 같아요. 이 to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대한 설명은 이 주어가 하는 행동이 목적어에 영향을 더 강하게 미칠수록 to가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영향이 조금 약하게 미칠수록 to가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 이 to가 들어가지 않는 그냥 우리가 사역동사만 딱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ake, have, 그리고 let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이 말을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그가 그것을 하게 했다. We made him do it. We had him do it. We let him do it. 근데 우리말로만 보시면 이제 사실 우리는 그가 그거를 하게 했다. 똑같은 해석이 나오잖아요. 과연 의미 차이가 없나? 의미 차이가 분명히 있죠.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단은 make와 have를 한 그룹으로 놓고 그 다음에 반대편에다가 let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어가 목적어가 그런 동사를 하게 억지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make나 have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목적어가 그거를 실제로 하고 싶어 해요. 그랬을 때 이거를 방해하지 않고 하게 한다. 이 말이라면은 let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쉬워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뜻 차이가 있습니다. We made him do it. 이런 경우는 이제 그의 의지가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한테 그거를 하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가 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we had him do it. 이것도 거의 비슷한 뜻이고요. 그런데 이제 we let him do it. 이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그가 그거를 하게 했다. 그의 의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래 그거를 하고 싶어 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사실상 허락한 게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강의의 주제인 이 have란 단어는 과연 그럼 make랑 똑같은 뜻인가? 여기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분명히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주어가 이 목적어의 의지를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사람이 마땅히 어떤 그런 일을 해야 하는 맥락이나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거나 그런 경우가 아닐 때 그냥 시킨다, 억지로 시킨다라는 얘기만 집어넣을 때는 make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내 비서에게 어떤 편지를 타자로 치게 한 겁니다. 그때 이제 영어로 I made my secretary type the letter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는 내 비서한테 그 편지를 이제 강제로 타자를 치게 한 거죠. 그게 원래 그 비서가 할 일이었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그거를 시켰다, 이 말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I had my secretary type the letter. 이 경우 그냥 단순하게 보면 뜻이 뭐 나는 내 비서에게 그 편지를 타자치게 했다 같은 뜻이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비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문서 같은 거를 컴퓨터로 입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원래 기대되고 그 사람한테 충분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시켰을 때는 이렇게 have를 쓰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어가 목적어의 뭐 상사이거나 이런 관계일 때 이 사람한테 이제 업무상 당연히, 그리고 이 상황상 당연히 시킬 수 있는 거를 시킬 때 쓰는 게 바로 have다, 이렇게 보시면은 일단 have와 make도 차이점이 있다. 미세한 차이지만 굉장히 잘 잡아내신 거죠. 그리고 이 have라는 동사 자체는 사실 소유하다, 갖다, 이게 기본 바탕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이 주어가 이 목적어가 어떤 행동을 하도록 그 목적어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내가 갖고 소유하고 그런 그림이 바탕이 돼서 이 have가 이런 용법으로 쓰이기 시작하지 않았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have는 목적어 뒤에 있는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뿐만 아니라 동사의 ing형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두 가지 문장을 볼게요. The teacher had us laugh. The teacher had us laughing.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자에 그냥 had us laugh는 우리가 웃게 만들었다. 수업 시간에 이제 선생님이 뭔가 웃긴 얘기나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를 웃게 만들었다. 사실 그게 한 번 웃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렇게 연속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웃게 했다라는 그냥 그 얘기만 들어가 있고요. 여기서 단어 선택을 조금 달리해서 The teacher had us laughing 이라고 ing 형태를 쓸 경우에는 뭔가 이 선생님이 수업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을 굉장히 끈질기게 웃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되게 깔깔거렸다. 예, 약간 그런 뉘앙스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ing 형태를 목적 보호 자리에 쓰는 경우에는 원래 ing가 들어가면은 진행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무언가가 계속되고 반복되고 그런 의미가 좀 추가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문장은 뒤에다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서 The teacher had us laughing throughout the class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좀 더 좋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목적 보호 자리에 그냥 동사 원형이 나오는지 또는 ing형이 나오는지는 사실 꼭 have뿐만이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동사들에는 그림의 차이를 만드는 수단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왜 그 배우셨던 동사들 중에 무엇을 보다 또는 뭐 듣다 아마 이제 뭐 지각동사, 감각동사 아마 이런 장에서 보통 문법책에서 배우셨을 텐데 그 경우에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도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ing형도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날 어떤 남자가 도로를 이렇게 건너는 거를 봤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다면은 혹시 두 문장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 I saw the man cross the road. I saw the man crossing the road. 자, 이 두 문장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일단 동사 원형을 쓴 경우는요. 그 행위를 한 거 자체를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로를 건너가는 거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다는 그런 얘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ing가 들어간 보통 어떤 거죠? 뭔가 진행의 의미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로를 건너고 있는 그런 동작 중인 거를 그 장면 자체를 내가 포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I saw the man crossing the road 이렇게 했을 때는 그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어떤 한 장면을 내가 본 거죠. 그가 길을 다 건널 때까지 굳이 본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가끔 번화가에 가면은 밤에 술 먹고 싸우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자, 거기서 제가 어떤 두 사람이 길거리에서 싸우는 걸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I saw two people fight on the street. I saw two people fighting on the street. 자, 여기서 이 그냥 fight이라고 썼을 때는 아마 둘이 싸움이 끝날 때까지 보고 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행위 자체를 다 본 거예요. 그런데 후자처럼 fighting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사실 걔네가 싸우고 있는 그 장면 자체를 포착한 거죠. 끝까지 싸움 구경을 다 했는가? 그거는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이 목적 보호 자리에 ing가 나오는 경우 그리고 동사 원형이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pp 형태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경우 원어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다르게 하는지 이거를 한번 정말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영문법 왜 그런지 원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링크를 클릭하셔서 저의 영문법 강좌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그냥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언어를 쓰는 다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 그냥 그 시대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영문법은 그냥 우리 시대에만 유효한 겁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have 제3강입니다. 오늘 다뤄볼 것은 바로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 보호 자리에 pp형이 나오는 경우 바로 요겁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이제 우리가 영어의 어떤 그 문형을 봤을 때는 원어민들이 문형을 쓰는 이유가 뭘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문형은요, have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사역 동사라고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동사가 이제 이 문형을 쓸 수가 있는데 대체 어떤 의미로 쓸까? 그리고 원어민들은 왜 쓸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니까 제가 문장을 몇 개 던져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제가 2개씩 짝을 지어서 던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이 두 문장의 차이가 혹시 뭘까? 이거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I'm going to check my eyes. I'm going to get my eyes checked. We fixed the machine. We had the machine fixed. The boss promoted him. The boss had him promoted. 자, 눈치를 좀 채셨나요? 일단은 이렇게 이제 사역동사 쓰고요. 그 다음 목적어 쓰고 목적보 자리에 pp를 쓰는 경우 보통 이제 많이 이렇게 외우셨겠죠. 그 목적어가 그런 목적보어 상태가 되도록 하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자로 쓴 문장들은요. 이 주어가 직접 목적어를 그렇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후자로 쓰였던 문장들, 두 번째 문장들은 이 주어가 목적어를 그런 상태가 되게끔 간접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즉 누구를 시켜서 그렇게 되게 하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하면은 일단 그 두 번째 문장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보니까 이제 이 생각이 다른데 저도 이제 미국에서 대학 과정에서요. 에세이를 굉장히 많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먼저 에세이를 쓰고 나면은 이걸 그냥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I will review my essay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이제 영어로 쓴 에세이니까 대부분 원어민 친구들한테 이제 검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사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I'll get my essay checked. I'll have my essay checked. I'll make my essay checked. 그렇게 해야 나는 내 에세이가 검토되어지게 하겠다. 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이 사역동사, 이 동사들 말고도요. 저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대부분 저런 문형을 가지고 예전에 많이 썼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do라는 동사인데 옛날 영어에서는 이 do도 똑같이 이 문형으로 썼습니다. 예를 들면은 야, 그 왕이 그 남자를 교수형에 처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만약에 얘기를 한다면 The king did the man hanged. 이렇게 실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hanged는 이제 목이 걸린, 목매달아진이라는 무서운 그런 과거 분사고요. 그 다음에 이 did가 실제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had나 made 같이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되게 당연한 게 왕이 직접 죄인아 너 목을 일로 내봐라 그러고 목을 걸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왕이 이제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사람들이 그의 목을 걸게 했다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평소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 꼭 사역동사는 have, make, let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게 과거에는 저렇게 do 동사도 저렇게 썼던 거를 보시면 이것도 언젠가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는 이 동사도 뭐뭐를 시키다 같은데 왜 얘는 그렇게 안 씁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과거에는 실제로 그렇게 썼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거는 그냥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언어를 쓰는 다수의 사람들이 쓰고 있는 방식이 그냥 그 시대의 표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 영문법은 그냥 우리 시대에만 유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룰을 존중하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은 마음이 한결 편하시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한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지금 말씀드린 요게요. 사실 현재 완료의 유래라고 여겨지기도 하거든요.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제가 어떤 문장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잘 들어보세요. I think I have this meeting room reserved. 자, 이 문장은 제가 이 회의실을 예약한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요. 실제 토익 시험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문장은 현재 완료입니까?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아니죠. 우리는 보통 현재 완료를 주어 그리고 have 플러스 pp 이렇게 외웠을 텐데 여기서는 pp형이 맨 끝으로 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해석된 걸 보시면은 사실 현재 완료로 쓴 거랑 별 차이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살짝 영어의 역사를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 아주 예전으로 가서 고대 영어 시절로 가면은 고대 영어로 가면은 보통은 이제 기원 후 500년에서 1100년 정도 그때를 우리가 고대 영어라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실제로 이제 지금 나왔던 이 문형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현재 완료로 쓰는 I have read a book. 예를 들어서 나는 책을 한 권 읽었다. 현대 영어는 이렇게 쓰겠죠. 근데 옛날 영어에서는 그때는 I have a book read 이렇게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어순이 바뀌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완료가 완성이 되었다. 이게 이제 현재 완료의 유래라고 여겨지는데 이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 중에 하나가 바로 독일어
독일어입니다. 영어와 독일어는 둘 다 서게르만어라고 해서 사실 형제 같은 언어인데요. 현대 독일어 문법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I have read a book, 이거는 독일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돼요. Ich habe ein Buch gelesen. 여기서 단어를 하나씩 보시면 ich, 이게 이제 영어의 I고요. habe, 이게 이제 have, 그리고 ein Buch, 이게 이제 a book, 그리고 마지막에 나왔던 gelesen, 이게 바로 과거분사 read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영어 문법 그거를 현대 독일어는 그대로 간직을 하고 있고 영어는 많이 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왔던 그 문장 있죠? I think I have this meeting room reserved. 이 문장을요, 저희가 한번 단어 하나하나 그대로 직역을 해볼게요. 먼저 I think, 내 생각에 나는 have, 가지고 있는데 reserved, 예약된 this meeting room, 이 방을, 이 회의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여기 나온 reserved를 뒤에 나오는 this meeting room을 수식하는 하나의 형용사로 본다면 나는 예약된 이 회의실을, 이 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reserved가 문장 맨 끝으로 간 케이스를 보시면 I think I have this meeting room, 내 생각에 나는 이 방을 가지고 있는데 reserved, 예약된 상태로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말 해석된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의미상. 그래서 예전에 썼던, 그쵸, PP형의 맨 끝으로 가는 형태나 현재 나오는 have 플러스 PP로 쓰는 형태나 사실 그 단어 그대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의미 차이가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왜 현재 완료가 이렇게 유래가 되었고 현재 완료 해석이 왜 그런 식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아마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 have a letter written, 그리고 I have written a letter, 이렇게 두 문장이 있을 때요, 현대 영어에서는 당연히 I have a letter written, 그러면 뒤에 이제 뭐 by someone, 그래서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를 가지고 있다, 당연히 지금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I have written a letter, 그러면 현재 완료니까 나는 편지를 한 통 썼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죠.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게 쓰나 저렇게 쓰나 have 하고 목적어가 나오고 맨 끝에 pp가 나왔으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렇죠, 조금 전에 보셨던 두 개의 의미 중에 어떤 의미인지는 그냥 문맥으로 파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현재 완료라는 게 정확하게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느낌 자체를 가지고 그런 뜻으로도 이런 뜻으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와 같은 현재 완료라는 카테고리가 제대로 만들어진 거는 사실 중세 영어 한 후반부쯤 들어서예요. 대략 연도로 치면 한 1300년대에서 1400년대 정도 되는데 그때 가서 지금 우리가 쓰는 have 플러스 pp가 제대로 이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이런 문법들 중에 그냥 이렇게 딱 봐서는 정확히 왜 그렇게 쓰이는지 모르겠거나 의미가 제대로 와닿지 않는 것들은 과거로 돌아보면은 또 그럴 만한 역사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좀 더 문법을 거시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문법 시험에 가끔 등장하는 문장 중에 요게 있어요. I had my car stolen yesterday. 자, 이 문장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기존에 이제 have가 뭐뭐를 어떻게 되어지게 하다, 그냥 이 뜻이라면 나는 어제 내 차를 도난당한 상태가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이 문장은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죠. 아니, 이 차 주인이 무슨 보험금을 노리고 사기 치려고 자기 친구, 그러니까 공범한테 야, 내 차 좀 일부러 훔쳐봐, 이렇게 시켜서 도난당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원어민 중에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원어민들이 봤을 때는 사실 I had my car stolen yesterday, 나는 어제 내 차를 도난당했다, 그냥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인지 문법의 관점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받아들일까? 논리적으로 보자면 이래요. I had, 나는 어제 가지고 있었는데 my car, 내 차를 stolen, 도난당한 상태로 yesterday, 어제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논리적으로 보자면 결국 도난당한 상태로 내 차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는 나는 내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도난당해서 내 수중에 없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아마 이 뜻으로 썼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후대에 그냥 그대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의 굳어진 어떤 문형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시면은, 이 원리를 모르시면 그냥 이거는 그대로 외우고 그냥 그렇게 쓴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마음의 짐이 더 쌓이겠죠. 그래서 제가 꼭 마음의 짐을 좀 덜어드리고 싶어서 옛날 영어에서는 어떻게 썼었는지까지 한번 쭉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문법이라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례 모음집 정도 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그냥 단어를 조합을 해서 이런저런 뜻으로 쓰기 시작했던 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후세에 그대로 남아서 쭉 쓰기 시작했다면은 우리가 지금도 쓰고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그 자체로 이제 굳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요게 하나의 문법 규칙이 되는 건데, 실제로 그 규칙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에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어떤 뜻으로 쓰고자 했는지 그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께서 많이 좀 통찰력을 얻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다뤘던 이 문형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문장들을 함께 좀 보면서 이 내용을 한번 체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처음에 어떤 인간이 이런 문형을 쓰기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꽤나 잘 먹혔던 모양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have 그리고 뭐뭐뭐 그리고 pp 이 문형이 있죠. 이거를 해석을 정말 정확하게 하는 연습을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문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는 이게 사실 두 가지 뜻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뜻이 뭔지에 대해서는 역시 세상에서 제일 정확한 사전이니까 제가 Oxford English Dictionary에서 그 정의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To cause something to be done for you by somebody else. 그러니까 즉 화자가 무언가를 자신을 위해서 되게 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이제 그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되게 하는 것,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We had the machine fixed. 우리는 그 기계가 수리되어지게 했다라든가 The boss had him promoted. boss는 바로 그 남자를 승진시켰다, 승진되게 했다. 그러니까 이런 문형이 이제 여기에 해당하겠죠. 사실 이런 문장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I had my car stolen yesterday. 나는 어제 내 차를 도난당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장들이 문제인 거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바로 Oxford Dictionary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To suffer the effects of what somebody else does to you. 그러니까 이 화자가 그 다른 사람이 이 화자에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통해서 그 일의 어떤 그 영향을 겪는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뜻으로 쓰였을 때 이 have 뭐뭐뭐 pp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전에 봤었던 그 1번의 뜻과 그 다음에 2번 뜻,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to have your hair cut. 자, 이 문장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you have to니까 뭐 너는 뭐뭐 해야 한다. 그리고 뭐 have your hair 이거를요, 너의 머리카락을 갖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cut 상태로.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이런 문장을 쓸 때 그 기저에 있는 논리는 바로 이런 거거든요. 너는 너의 머리를 컷한 상태로 가져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you have to have your hair cut 이라고 얘기를 하면 너는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라야 한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냥 you have to cut your hair 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저렇게 표현한 거는 그 기저에 미용실에 가서 미용사한테 너의 머리를 잘리게 해야 한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자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You have to have your hair cut. have plus your hair plus cut. have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어, 목적보어 자리에 pp가 온 형태. 문법적으로 본다면 이제 이런 구조입니다. They are having my van repaired. 이 문장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것도 그 기저에 깔린 거를 하나씩 논리적으로 보면은 They are having, 그들은 뭐 갖는 중이다. My van을요 fixed 상태로, 즉 이제 이거는 아직 완료된 건 아니고 my van을 fixed 상태로 갖는 중이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 상태를 못 만들어냈죠.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을 표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들은 내 차를 고치는 중이다, 수리하는 중이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뭐 그들이 내 차를 수리를 하는데 어떤 기계를 사용해서 수리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들이 내 차를 수리하는 중이다인데 이 문형 자체가 워낙 이제 보편적이니까 그냥 이렇게 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경우는 이제 문맥을 보시면서 진짜로 그 걔네가 직접 고치는지 아니면은 뭐 다른 데 맡겨서 고치는지 그거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구분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They are having my van repaired. have plus my van plus repaired. have plus 목적어 plus 목적보어. 목적보어 자리에 pp. 문법적으로 정리하자면 바로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She had her bag stolen yesterday. 자, 이런 문장 해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그녀가 정말 특이한 인간이라서 자기 가방을 stolen 되게 누구를 시켰다. 이렇게 본다면은 뭐 정말 그런 뜻으로 쓸 수야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원어민들은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도난당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한 단어씩 풀어보면 she had, 그녀는 가졌다. her bag, 그녀의 가방을 stolen, 도난당한 상태로 yesterday, 어제. 아주 논리적으로 보자면요. 도난당한 상태의 가방은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모순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이런 식의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결국 그녀는 자신의 가방을 갖고 있지 않았고 가방이 없어졌음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장을 볼 때마다 처음에 그 어떤 인간이 이런 문형을 쓰기 시작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표현이 꽤나 잘 먹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대 영어에까지 그대로 살아남았고 저희가 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조금 더 연습을 해볼게요. We had our car broken down.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고장난 차를 가졌다는 얘기니까 결국 우리는 차가 고장났다라는 의미입니다. We had our car stolen. 우리는 도둑 맞은 차를 가진 것이니까 결국 우리는 차를 갖고 있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도둑 맞았으니까요. I had my laptop crashed. 박살난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다. 박살난 노트북을 가졌다라는 의미니까 결국 내 노트북이 박살났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I had my laptop stolen. 도둑 맞은 노트북을 가졌다는 말이니까 결국 나는 내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죠. 왜냐? 도둑 맞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설마 여기에서 I had my laptop crashed를요. 나는 내 노트북을 박살나게 했다. I had my laptop stolen. 나는 내 노트북을 도둑 맞게 했다. 이렇게 내가 그 주동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사실 구조로 구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조가 같다면 해석을 달리 해야 되는 경우는 결국 문맥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문맥이 딱히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보통 상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문맥이 되겠죠. 자, 대표적인 예로 다음 문장을 보여드릴게요. I had my car stolen and did an insurance claim last year.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의미가 좀 모호해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내가 차를 도둑 맞아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겠지만 이거를 오독하면요. 마치 내가 내 차를 도둑 맞게 조작을 하고 그 다음에 보험금을 타먹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구조가 같을 때는 결국 상식, 문맥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만약에 이 문장이 범죄 소설에 나온다면요. 진짜로 이게 자작극을 했다는 뜻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나 결국 상식에 비추어 봤을 때 어느 쪽인지를 결정하는 편이 많다. 그래서 원어민들은 이 문장을 쓸 때 헷갈리지 않고 잘 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용법을 하나 더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talking about an experience 이 뜻으로 쓸 텐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케임브리지 문법서에서 찾아봤는데 거기에 이제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have plus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뒤에다가 이제 뭐를 쓰는데 쓸 때는 동사의 ing형이나 아니면 동사 원형 이 두 가지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나타낼 수 있냐면 어떤 사건이나 경험을 얘기할 수 있다. 그걸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We had a musician singing to us at the restaurant. 자,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그 식당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는 어떤 음악가를 가졌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 기저에 깔린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의역을 하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면서 어떤 뮤지션의 노래를 들었다. 이 정도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음을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다가 이제 singing이라고 ing를 쓴 거는 그 순간을 특별하게 묘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 화자는 아마도 그때 이제 우리한테 노래를 불러주는 뮤지션을 딱 보면서 식사를 했던 아마 그 경험을 상대방한테 전달하고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문장도 한번 보세요. We had a strange person knock on the door last night. 자, 직역을 하면은 우리는 어젯밤에 어떤 낯선 사람이
그 문을 두드리는 그런 행위로 가졌다. 직역하기가 진짜 힘들긴 한데 어쨌든 기저에 깔린 논리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한번 발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진행형이 아니라 동사 원형을 쓴 거는 그 knock을 했던 그 사건 자체 전체를 나타내기 위함이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이제 knocking 이렇게 진행형을 쓰면은 그 순간 그 긴박한 그 상황 자체를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동사 원형 그리고 ing를 쓰는 경우 이 차이점이 있죠. 이거를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번에 나왔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불러와 볼게요. I saw the man cross the road. 이렇게 이제 cross 동사 원형을 쓴 거는 나는 그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보았다. 즉 그가 그 도로를 건너는 전체 과정을 다 본 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건 자체를 봤다는 얘기가 되고요. I saw the man crossing the road. 이렇게 하시면 나는 그가 도로를 건너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건너는 중인 걸 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는 그가 도로를 건너고 있는 어떤 그런 한 장면을 본 게 됩니다. 그가 도로를 다 건널 때까지 내가 끝까지 지켜봤는지 뭐 안 그런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밤에 이제 어디를 가다가 어떤 사람 둘이서 막 싸우고 있는 거를 보셨다면은 I saw two people fight on the street. 이렇게 이제 원형을 써서 fight라고 하시면은 두 사람이 싸우는 전체 과정 다 보시고 집에 가신 게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구경이 싸움 구경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I saw two people fighting on the street.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냥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중인 어떤 한 장면을 보시고 내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러고 아마 집에 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신 게 바로 영어의 결이죠. 그래서 이 기저에 깔린 논리를 또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이제 동사 원형 그리고 또 ing를 썼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실 때 내가 이 느낌을 표현하고 싶은데 영어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